안녕하세요. 마음샷 장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캐릭터가 나오길 기다리셨다가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개 정도의 컨텐츠를 캐릭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간중간 사운드가 끊겨 들리는 현상이었고, 또 하나는 캐릭터 어플 특성상 얼굴을 가리다 보니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어색하지만 캐릭터를 잠시 사용하지 않고 제 모습 그대로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 잘 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화 안 내는 법이 아니라 화 잘 내는 법이라고요? 화 잘 내는 법, 이 말이 좀 생소하시죠? 화를 안 낼 수 없다면 화를 잘 표현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어머님들께서 여러 이유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시간 안에 아이가 어떤 일을 마쳐야 하는 조급한 상황이라든지,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화를 내게 되는 상황과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들만 둘셋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등짝 때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는 아들은 키울 수 없어요. 어떻게든 하루를 굴러가게 하려면 이 둘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해합니다. 빨리 약속된 시간 안에 학교도 보내야 하고 숙제도 시켜야 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어머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시고 아이들은 태평하니 화가 나시죠. 게다가 행동이 큼직큼직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통제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등짝 스매싱이라든지 소리 지르기를 통해서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면 좋은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교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교정되지 않고 다시 잘못된 행동, 나태한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이 반복적으로 화내시면서 에너지 소모를 상당히 하시게 되고 아이들도 힘든 그런 화 표현법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 잠자리에 들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도 어떠세요? 내가 좀 더 참을걸, 왜 화냈나 후회가 밀려오고 죄책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내일이 되면 어때요? 네, 몇 번 정도 누르시고 참으시다가 또 폭발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곤 하죠. 어머님들의 반응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전 분노 조절 장애인가 봐요. 저는 폭군 엄마예요. 이렇게 자책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화를 내시는 타입의 부모님들. 두 번째 타입은 원래 애 키우는 집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시면서 등짝 스매싱, 고함 지르기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는 타입의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정말 자책과 합리화, 이 둘 없이는 양육하면서 생기는 화를 어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감정의 성질을 먼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용수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고 더 높이 폭발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폭발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감정들도 생각해 볼까요? 슬픔을 계속 참고 누르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슬픔, 우울증은 자기를 향한 화라고 하죠. 화가 안쪽으로 계속 향하게 되면 자기 파괴, 자살이나 자해, 자학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럼 불안한 감정을 계속 눌러 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화 반응이 나타나요. 몸이 자꾸 전원을 꺼버리거나 무너져 내리게 하는 공황장애, 또는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증이나 결벽증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감정은 이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의 감정은 누르고 참고 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화를 누르면 더 폭발하게 된다. 그때그때 화를 잘 표현해 주어야 아이들에게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로 내가 화났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상치 풀이는 것은 내 표정으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럼 높아진 목소리 톤이나 거친 말투는 표현 방식이 거칠다 뿐이지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말로 내가 화났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났으니까 상대방의 기분도 나쁘게 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화가 절반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화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I message와 you message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I message는 나, 즉 내가 주어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내 기분과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you message는 뭘까요? 그렇죠. 너, 즉 상대를 주어에 놓고 말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화가 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 I message와 you messag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뭘까요? 너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네, you message입니다. 너가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화를 내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you message를 들으면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화가 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이 you message는 단순히 너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상대방을 blame하는 네 탓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 이 동일한 말을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I message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고 알려줬는데도 숙제를 하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 숙제를 하지 않아서 엄마가 화가 났다는 동일한 내용은 들어있지만 you message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엄마가 화가 났는지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대화 방식인 것이죠. I message는 나의 기분이 지금 이렇다 라는 기분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질책받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엄마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구나 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I message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 말은 너라는 단어는 빠져있지만 사실 you message입니다. 너라는 말만 안 했을 뿐 말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너라는 말이 괄호쳐서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를 질책, 비난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시를 한 번 더 들려드리는 이유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I message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말을 I message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지금 네 말투가 너무 화가 나. 버릇없이 느껴져. 엄마가 화를 좀 식히고 나올게. 다름을 느끼시나요? 기분을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너 때문에 내 기분이 이래가 아니라 난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기분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I message임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you message를 I message로 바꿔 표현해보는 연습은 CBT, 인지행동치료죠. 이 CBT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화 기술이자 감정 컨트롤 기술입니다. 어떻게 감이 오셨나요? 머리로는 이해하셔도 막상 화나는 상황에 가게 되면 이 you message를 I message로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이 작업을 미리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아이를 대하면서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서 적어보시고 you message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you message를 I message로 한번 바꿔보시는 작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이 작업을 미리 해두시면 화가 난 상황에서 I message를 좀 더 쉽게 떠올리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이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하면서 화났다는 메시지는 잘 전달되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의 반응에서 확연한 변화를 느끼시고 나면 계속해서 I message를 사용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감정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감정은 누르고 참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잘 표현하는 기술로는 이 yo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꾸어서 아이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화를 다스리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해피 양육하세요.